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7번째 구직한 소식을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아니다, 108번째 구직이네요. 188번째 구직인데, 이제 이거는 지수팀원이고요. 이제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이제 지금 현재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올라간 거라서 1년 정도 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제 지수가 저한테 구직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있다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일하고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구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1년이 남았는데 구직을 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가 어떤 업계입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이 업계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학교는 어떻게 가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관근팀원, 동국대 법학과 나온 전형적인 비전공자 팀원 중 한 명이 관근팀원도 주 2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원격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진팀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특강 왔던 한진팀원도 그 회사가 이제 주 2회인가 3회 출근을 하고 원격 근무를 하는 조건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 4회 출근에 1회 원격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주 5일 근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이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 하나에 이제 지수가 들어가게 됐어요. 연봉은 3,000대 중반이고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거의 끝났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미 갈 회사를 거의 정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나머지 면접 잡힌 것도 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총 기업은 3개 정도 붙었고요. 그러니까 의무 출근은 이틀 출근인데 이제 그 나머지는 원격 근무. 그래서 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주말까지도 어느 정도 하는 조건으로 이제 3,000대 중반으로 가게 됐고요. 기업은 이제 총 3개를 현재 이제 3개가 붙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니까 사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잡힌 면접까지 다 본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아무튼 꽤나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 잘하니까. 신입 개발자고요. 뭐 경력 하나도 없고 뭐 그냥 항상 팀노바에서 늘 그렇듯이 믿기 힘든 결과들이 자꾸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냥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냥 잘하면 된다고, 이 업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럽게 안 믿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일반적인 신입이랑 팀노바 신입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불안한 거잖아요. 이틀밖에 근무를 안 하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 만듭니다. 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잘해요. 그만큼 잘하니까 뭐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되게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때문에 진짜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번 구직 그게. 첫 번째가 얘가 이제 처음에 원격 근무 조건으로 이렇게 구직을 하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회사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가고 싶었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 원격 근무인지 모르고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주 2일밖에 출근을 못 하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표정이 싹 굳어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얘가 되게 실망을 하고 저한테 갑자기 팀장님 저 자퇴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1년은 남았는데 무슨 자퇴를 하냐고. 근데 얘가 약간 직진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딱 믿으면은 그걸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부터 이제 수업할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저한테 혼나고 안 된다고.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 DNA 안 바뀌어. 이래서 내가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만 바뀌어도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다독였죠. 그럼 누가 그거를 사주했느냐 그랬더니 세라가 그렇게 알려줬대.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서 너는 왜 나랑 상의를 안 하고 이제 세라랑 먼저 상의를 하냐. 세라가 자기 앞가림은 되게 잘하지만 타인의 앞가림을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이미 숭실대 전공자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스펙이고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좀 하면 안 되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근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뭔가 말이 존나게 많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제가 설득을 어떻게든 했어요. 얘가 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구직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붙은 거야. 바로 붙었는데
거기 연봉 원래 얘가 제가 이제 산정한 연봉은 3천대 후반 정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 3천대 중반까지는 좀 조절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오케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직을 하는데 한 회사가 이제 그 연봉으로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였어요. 근데 미국 본사에 이제 22년차 뭐 개발자분도 계시고 CTO도 계시고 뭐 이런 그 한국에는 아직 개발자가 없고 팀 빌딩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붙었는데 문제는 되게 이상했어. 왜냐면 이제 괜찮은데 한번 가볼래 지수야 그랬더니 간다고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근데 얘가 되게 순수해요. 어리광자 같은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니까 뭔가 이렇게 티를 되게 많이 내는 거야. 어떤 회사를 딱 붙었을 때 되게 티를 많이 낸 거죠. 네 갈게요 이러면서 막 되게 신난 티를 엄청 냈나봐.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퍼를 주는 거는 이미 연봉이 확정이 된 거예요 원래. 원래 연봉이 원래 연봉이 확정이 된 건데 그걸 갑자기 뒤엎어서 3천대 초반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어이없어가지고 지수야 여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번복된 거니까 연봉이. 그랬는데 얘가 그래도 가고 싶대. 그러면서 막 엄청 생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5살짜리 애기랑 내가 지금 이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가지고 얘를 막 어떻게든 설득이 존나 시켜가지고 아니야 절대 그것 아니야. 말이 바뀌는 회사는 나중에 연봉 협상 때 문제될 수 있어 지수야.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해도 설득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지수가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웃기게도 그게 저번주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 지금 이제 3개 기업에서 이제 그 오퍼가 온 거예요. 아직 남은 면접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때 면접 잡힌 게 11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잡힌 게 11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도 지금 안 본 상태죠. 근데도 벌써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오퍼가 여러 개가 왔는데 더 웃긴 거는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라 시켰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 진짜 아니니까. 근데 그 회사에 다시 오퍼가 왔어요. 웃기지 않아요? 다시 높여서 30대 중반대로.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구직에는 항상 제가 좀 옆에 있는 게 특수 상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야무진 친구들은 알아서 하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야무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 없을 때 조언이 필요한 친구들도 많고 사실상 거의 한 80%는 제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유난히 심했던 거죠 이 친구는. 근데 그 회사가 있고 이제 새 기업에 붙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배경 설명이 되게 많이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업체 명이 나와가지고 옆으로 빼가지고 제가 이제 살짝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새 업체인데 첫 번째 업체는 그 아까 블록체인 업체고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별론데 이제 2개가 왔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삼성 쪽에서 둘 다 3천대 중반으로 오퍼가 왔고요. 하나는 삼성 SDS 출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좀 포진해 있는 회사예요. 나와서 만든 회사고 이게 지금 이거 누르면 회사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만 정지를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제 빼놨는데 이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80%의 연봉을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거래 대행 쪽이고요. 개발자 출신이시고 삼성 SDS 쪽이 주축이어서 되고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강남에 계시고 뭐 나쁘지 않은데 새로운 곳으로 옮길 건데 뭐 강남이나 종로 쪽으로 가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 회사도 좋았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융 쪽이요, 금융 쪽. 블록체인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이거는 이제 우버 같은 공유 경제 그런 서비스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특징이 서비스라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서울대 출신 위주고요. 대표님인가 CTO인가 지금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 기업이 CTO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고요. 팀원 중에 서울대가 많은
많은 그런 곳이래요. 지수 얘기로는. 그래서 여기는 수습이 없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전혀 걱정 말라고 할 정도로 꽤 괜찮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업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PHP로 이제 어드민 페이지부터 이제 만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도와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래서 사무실도 2개가 있고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저는 이제 돈 많이 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원래 크게 이제 문화가 나쁘지 않고 그냥 돈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회사에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막 바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되게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술력도 나쁘지 않고 뭐 자금 사정도 나쁘지 않고, 이제 지수의 특수성, 이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원격 근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되게 오해가 있는 게, 원격 근무면은 막 꿀 빨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지수한테 얘기를 하죠. 사실 너의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해주는 회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약간 사람들은 너무 처음부터 워라밸의 가치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데, 젊었을 때 도전을 좀 하고 좀 빡세게 해놓고 좀 이렇게 워라밸을 추구하는 거랑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20살 때부터 워라밸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좋은 추억이 많이 남겠지만 40대에 좋은 추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뭐 꼰대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40대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극과 극을 보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배려를 해준 만큼 내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습도 없고, 그리고 서비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박사 CTO가 주축이 돼서 기술력 정도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회사명이 나와서 보여줄 수, 반만 보여드릴 수 있겠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여줄지. 여기 보면 면접 볼 때 코딩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요 정도까지 보여드릴게요.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코딩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신 거죠. 근데 저는 되게 항상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코딩 테스트를 제가 아예 시키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는 건데, 개발의 본질은 저는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자체가 가진 그냥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증명하는 게 포트폴리오고, 그 다음에 그 코딩 테스트도 정말 회사마다 유형이 정말 다르고 정형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거 그냥 보고 따라하는 이런 형태의 코딩 테스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팀노바 팀원들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코딩 테스트, 뭐 그 회사마다 코딩 테스트가 달라서 어떤 코딩 테스트는 그냥 연습 없이도 푸는 코딩 테스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에서 붙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수학 문제 유형 같은 거를 미리 뽑아서,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잖아요, 보통은. 왜냐면 비슷한 문제의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수학 문제 풀이처럼 현업은 그런 입시 과정처럼 그런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코딩 테스트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게 나왔겠죠. 근데 코딩 테스트를 막 떨어진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가 이상한 걸 냈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모를만한 코딩 테스트 저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막 일부러 딱 해서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참 곤란하게 하더라고.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정말 우리는 딱히 피해가 없더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미 그 오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화가 안 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왜 그 많은 교육기관 중에 우리만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아무튼 내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행복한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 불러가지고 이제 수업 때 와서 남은 회사 면접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구직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구직 시작하는 친구들이 한 3-4명 정도 되니까 아마 이런 소식이 자주 이제 갈 것 같아요. 한 금요일쯤에 또 기대를 해보시면 그때 또 열심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